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진짜 작정하고 파헤쳐볼 기업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Everspin Technologies, 티커명 MRAM. 이거 하나만 아주 제대로 뜯어볼 거거든요. 네, 오늘 이 MRAM이 가진 그 독보적인 기술력이 진짜 돈이 되는 확실한 해자인지 아니로 그냥 시장의 기대감인지 팩트 기반으로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와, 사실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요.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363%나 폭등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장난 아니죠? 게다가 이번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는 하루 만에 17.7%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엄청난 모멘텀의 이유가 뭔지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깊게 탐구해보는 게 오늘 딥다이브의 미션입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서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떤 상상이죠?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딱 올려놓았다고 쳐보죠.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우주 공간을 떠돌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우주 방사선 입자 하나가 위성의 메모리 반도체에 탁 부딪힙니다. 어우, 끔찍하네요. 그쵸. 그 충격으로 데이터의 0이 1로 확 바뀌어버리는 이른바 소프트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위성은 궤도 개선에 바로 실패하고 그 수천억 원짜리 첨단 장비는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우주 쓰레기로 전락하고 맙니다. 방금 구독자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는 무슨 공상과학 영화 대본이 아닙니다. 현재 우주항공이나 방위산업계가 매일같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끔찍한 악몽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딥다이브의 자료들의 핵심이 바로 이 악몽을 해결한 기업, 에버스핀 테크놀로지스인 거잖아요. 네, 이 기업이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다루는 환경 자체가 어떠한 실수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쓰다가 앱이 막 멈추면 그냥 재부팅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뭐 좀 짜증나고 말죠. 하지만 저궤도 위성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혹은 고속철도 제어 시스템 같은 것들은 단 한 번의 메모리 오류가 대형 참사나 천문학적인 손실로 직결된단 말이죠. 네네. 에버스핀 테크놀로지스가 주력으로 삼는 MRAM, 즉 자기저항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바로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 아예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술적인 배경을 좀 파고들어 봤는데요. 약간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의 장점만 기가 막히게 쏙쏙 뽑아냈더라고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디램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면서도 낸드 플래시처럼 전원이 갑자기 뚝 끊겨도 데이터가 절대 날아가지 않는 비휘발성을 동시에 갖췄단 말이죠. 그렇죠. 게다가 데이터를 막 쓰고 지우는 수명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는 점이 진짜 놀라웠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건 도대체 왜 이 MRAM이 우주 방사능을 맞아도 멀쩡한가 하는 점이었어요. 사실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 회사의 엄청난 진입장벽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거든요. 일반적인 반도체 메모리는 전자의 전화량을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전화량. 네, 전자가 차 있으면 1로 인식하고 비어 있으면 0으로 인식하는 그런 식인 거죠. 제가 이 작동 원리를 구독자분들께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오, 어떤 비유죠?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물이 담긴 양동이라고 쳐보죠. 전하가 바로 물인 겁니다. 그런데 우주 방사선이라는 돌멩이가 휙 날아와서 양동이에 첨벙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이 밖으로 튀어나가겠죠. 맞아요. 양동이 안에 물높이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은 이걸 보고 물높이가 달라졌네? 1이 0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직관적이네요. 반면에 MARM은 전하가 아니라 자기장의 성질을 이용하잖아요. 이건 마치 물리적인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 바늘의 방향으로 0과 1을 기록하는 건데 나침반에다가 돌멩이를 아무리 던져봤자 바늘의 N극, S극 방향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물리적 충격이랑은 상관이 없죠. 오직 강력한 자기장으로만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우주 방사선은 물리적 입자일 뿐이지 자기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애초에 데이터가 변형될 일이 아예 없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우주 방사능을 맞아도 끄떡없고 정전돼도 절대 기억을 잃지 않는 강철두뇌 같은 거네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물리학적으로는 그것을 스핀트로닉스와 자기 터널 접합, 그러니까 MTJ 기술이라고 부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나침반 바늘 역할을 하는 미세한 자석 물질을 제어하는 아주 고도의 기술이죠.
와, 진짜 대박이네요. 그리고 우주 공간뿐만 아니라 이 기술은 지상에서도 사람 생명과 직결된 인프라에 완전 필수적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아시아 지역 철도 시스템의 차축 카운터에 이 제품이 대거 탑재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차가 선로 특정 구간에 진입할 때 바퀴수를 세고 빠져나갈 때 다시 세서 완전히 통과했는지 확인하는 안전 시스템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기차가 구간 절반쯤 지나가고 있는데 번개가 쳐서 전력이 뚝 끊어졌다고 가정해보죠. D램 같은 기존 메모리는 전원이 나가는 순간 지금 500톤짜리 기차가 선로 한가운데 있다. 이 사실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냥 리셋되는 거죠. 전력이 다시 복구돼도 앞뒤 상황을 모르니까 대형 추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MRAM은 정전이 돼도 데이터가 완벽하게 유지되니까 전기가 딱 다시 들어오는 즉시 기차가 여기 있었지 하고 0.1초 만에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극단적인 온도 변화, 엄청난 물리적 진동,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전력 차단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무결성을 보장해야 하거든요. 네, 필수적이죠. 이런 확고한 수요처가 있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나 TSMC 같은 거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들도 일찍부터 차세대 메모리로서 이 MRAM 기술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삼성이나 TSMC요? 그래서 이게 에버스핀 테크놀로지스 MRAM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자본력 압도적인 삼성이 맘먹고 뛰어들면 이런 틈새 시장 기업의 해자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의구심을 가지는 대목일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깊이 뜯어보면 이게 단순한 기술력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죠? 에버스핀 테크놀로지가 가진 진짜 부기는 연구실의 멋진 이론이 아니라 무려 15년 이상 실제 시장에서 뒹굴며 쌓아온 상용화 데이터에 있습니다.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은 반도체 업계에서 진짜 가장 보수적인 시장이거든요. 보수적이다. 검증된 것만 쓴다. 네. 아무리 거대 기업이 우리가 이번에 수율 좋고 성능 끝내주는 새로운 칩을 개발했습니다 하고 가져가도 국방부나 항공우주국에서는 그래? 그럼 우주 공간에서 10년 동안 버티는지 증명된 비행 이력을 가져와봐. 이렇게 답합니다. 와, 10년치 데이터를 가져오라고요? 그렇죠. 어제 만든 최신 칩보다 10년 전 모델이라도 우주에서 한 번도 고장나지 않은 칩을 훨씬 더 비싸게 사주는 시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에버스핀 테크놀로지는 이미 까다로운 진입장벽을 통과해서 미국 국방부 인증을 받은 제조망을 갖춘 1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아무리 돈이 막 썩어 넘쳐도 그 15년이라는 시간과 신뢰 데이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 견고한 해자가 최근에 어떻게 거대한 현금 흐름의 기회로 딱 바뀌었는지를 보면 주가 폭등이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최근 미국 주요 방산업체랑 해군 관련 프로젝트로 무려 4천만 달러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네, 엄청난 규모죠. 이 회사 2025년 전체 매출이 약 6,250만 달러였는데 단일 계약 하나가 1년치 매출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더라고요. 게다가 이 계약은 그냥 단순한 부품 납품이 아니라 방산용 MRAM 제조 공정이랑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였습니다. 네, 그 4천만 달러 계약은 향후 2년 6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와의 10년 장기 전략적 제조 계약입니다. 미국 오리곤주에 있는 팹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2027년 하반기부터 첫 출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죠. 저도 그 오리곤주 생산 라인 구축 얘기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공장을 늘린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핵심은 온쇼어링이잖아요. 그렇죠, 온쇼어링. 지금 미국 정부의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무기 시스템이나 국가 보안망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를 대만이나 아시아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미국 땅 안에서 안전하게 만들겠다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정책 방향이죠. 국방부가 대놓고 밀어주는 핵심 방산 기술을 미국 본토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10년짜리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는 건 이 회사가 지금의 지정학적 위기를 오히려 엄청난 프리미엄으로 바꿔냈다는 뜻이네요. 겉으로 드러난 계약의 규모나 온쇼링이라는 내러티브만 보면 진짜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화려한 소식 이면에 숨겨진 재무적 리스크를 좀 냉정하게 발라내야 하거든요. 리스크요? 매출이 이렇게 찍히는데 무슨 리스크가 있죠?
방위산업 계약은 일반적인 B2C 거래나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처럼 매달 일정한 매출이 꼬박꼬박 예쁘게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른바 덩어리진, 럼피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덩어리진 매출. 그러니까 특정 개발 단계나 마일스톤을 딱 달성했을 때 한꺼번에 큰 돈이 뭉텅이로 들어오고 다음 마일스톤까지는 몇 달간 현금 흐름이 뚝 끊기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극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분기에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가 다음 분기에는 어닝 쇼크처럼 보일 정도로 곤두박질 칠 위험이 늘 존재합니다. 3개에서 5개 주요 고객에게 극단적으로 쏠려 있습니다. 소수 고객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미국 국방 예산이 삭감되거나 특정 무기체계 프로젝트가 행정적인 이유로 지연된다면 그 타격은 여과 없이 회사의 실적으로 직결됩니다. 정책 결정 하나에 회사의 명운이 좌우될 수 있다는 뜻이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 리스크를 딱 염두에 두고 지난번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 이번 2026년 1분기 실적하고 직전 분기인 2025년 4분기 실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거든요. 네, 숫자가 아주 흥미롭죠? 4분기 매출 1,480만 달러에서 1분기 1,490만 달러로 약 13에서 14%의 탄탄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마진율이었어요. 총 이익률이 4분기 50.8%에서 이번 1분기 무려 52.7%로 뛰었더라고요. 제조업체로서는 엄청난 수치죠? 하드웨어를 직접 찍어내서 파는 회사가 50%가 넘는 마진을 남긴다는 건 거의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이잖아요. 우주항공이나 방산이라는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이들이 얼마나 막강한 가격 결정력을 쥐고 있는지 증명하는 숫자인 셈이죠. 심지어 부채도 아예 없고 현금 자산도 4,050만 달러나 막 쌓아두고 있고요. 그 52.7%라는 총이익률은 분명 경이로운 수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익률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회사의 통장에 현금이 꽂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 높은 마진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 GAAP 기준 순손실은 여전히 30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아, 맞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물건을 팔 때마다 절반 이상을 남겨먹는데 대체 왜 장부상으로는 적자가 나고 현금이 빠져나갈까? 제가 실적 보고서를 진짜 샅샅이 파고 들어보니까 두 가지 거대한 구멍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을 찾으셨나요? 첫 번째는 1분기에만 160만 달러가 넘게 지출된 막대한 소송 비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일회성 해프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앞서 언급하신 그 자기 터널 접합 같은 핵심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계속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이더라고요. 네, 뼈아픈 지출이죠. 독보적인 틈새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보니까 덩치 큰 경쟁사들이나 특허 괴물들의 타겟이 되기 쉽고 결국 이 강력한 해자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 사실상 순이익을 다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정확합니다. 경영진도 향후 몇 분기 동안 이 수준의 법적 비용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했죠. 그리고 현금 흐름 측면에서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현금 흐름. 바로 운영 현금 흐름의 급감입니다. 직전 4분기에는 26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되었는데 이번 1분기에는 단 50만 달러로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매출과 마진은 늘었는데 왜 현금이 안 돌았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게 재고 자산 확보 때문인 것 같았어요. 방금 전에 4천만 달러 규모의 국방부 계약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이 거대한 주문을 소화하려면 당장 실리콘 웨이퍼도 사야 하고 원자재도 엄청나게 막 끌어와야 합니다. 아직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기 전이라 돈은 못 받았는데 부품을 미리 사두느라 운전자본이 꽉 묶여버린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결국 마진율 52%라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막 소송비 내고 재고 쌓으느라 현금이 쫙쫙 말라가는 전형적인 스케일업 단계의 성정통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완벽한 흑자 전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아주 예리한 재무적 통찰입니다. 높은 마진이 적자를 메우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 회사도 당연히 이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가 필요하겠죠? 네, 무언가 무기가 있어야 할 텐데요. 끝없는 법률 비용과 막대한 운전 자본의 압박을 이겨내고 회사가 목표로 하는 연 매출 1억 달러 달성 로드맵을 이루기 위해 꺼내든 핵심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니시스트라는 차세대 제품군입니다. 아, 유니시스트. 저도 그 부분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우리가 앞서 메모리는 처리 속도가 빠른 D램이랑 영구 저장이 가능한 플래시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 산업용 시스템들은 이 두 개의 칩을 따로따로 기판에 붙여서 샀단 말이죠. 네,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복잡하죠. 근데 이 유니시스트는 그 두 개의 역할을 하나의 MRAM 칩으로 완전히 통합해버린 겁니다. 복잡했던 시스템 구조를 획기적으로 단순화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죠. 이들이 타겟팅하는 독립형 노알 플래시 시장 규모가 무려 30억 달러더라고요. 회사의 목표대로 이 거대 시장에서 초기 점유율 딱 5에서 10%만 가져와도 연간 1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의 새로운 현금이 쏟아지는 겁니다. 지금 연매출이 6천만 달러 수준이니까 성공만 한다면 회사의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당장 내년부터 엄청난 돈을 막 벌어들이는 건가요? 숫자로만 보면 확실히 가슴 뛰는 비전이 맞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방산매 산업용 반도체 시장 특유의 지독하게 느린 타임라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독하게 느리다고요. 네, 유니시스트 제품의 엔지니어링 샘플이 고객에게 처음 전달되는 시점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2026년 4분기입니다. 그런데 샘플을 줬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매출로 잡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맞아요. 제가 진짜 가장 충격을 받은 타임라인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고객사들의 품질 인증 주기가 무려 18개월에서 24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본 2년이죠. 그러니까 2026년 말에 샘플을 넘겨줘도 고객사들은 그걸 막 가혹한 환경에서 열도 가해보고 진동도 줘보고 방사능도 쏴보면서 2년 동안 진짜 죽어라 테스트만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테스트를 완벽히 통과해야 비로소 실제 구매 계약이 성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샘플이 나온다 해도 주가나 매출에 드라마틱한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빨라야 2028년 말이나 2029년 초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 긴 죽음의 계곡을 주주들이 과연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네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회사 내부자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서늘한 팩트가 하나 나옵니다. 서늘한 팩트요? 최근 주가가 단기적으로 폭등하는 시기에 회사 내부자들이 약 64,408주의 주식을 시장에 매도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만 달러 규모입니다. 헉, 100만 달러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회사는 앞으로 4천만 달러짜리 국방부 계약 수행하고 유니시스트로 30억 달러 시장 먹겠다고 막 장밋빛 미래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배를 몰고 있는 경영진이나 핵심 관계자들은 자기 주식을 팔아치웠다. 네, 타이밍이 좀 묘하죠. 물론 세금을 내거나 개인적으로 현금이 필요해서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주가 급등이 4천만 달러 계약 호재는 이미 다 선반영한 반면에 유니시스트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2년이라는 공백기의 리스크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이 단기 고점이라고 내부자들이 판단한 것은 아닌지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경영진의 행동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시그널 중 하나니까요. 결국 이 모든 엇갈린 기대와 우려를 잠재울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스스로 숫자로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실적이 답이죠. 회사는 2분기 가이던스로 1,550만 달러에서 1,650만 달러의 매출을 제시했습니다. 1분기보다 확실히 성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긴 하죠. 네. 앞으로 막대한 소송 비용을 통제하고 재고 관리를 최적화해서 그 52.7%라는 화려한 총이익률이 어떻게 실제 장부상의 순이익 흑자 전환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어야만 지금의 주가 프리미엄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쭉 연결해보면 이 회사의 윤곽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에버스핀 테크놀로지스, MRAM은 우주 방사선이나 철도 시스템의 정전 같은 극단적인 환경에서 생명과 자산을 지켜내는 완벽한 강철 두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대체 불가능하죠. 15년간 쌓아온 우주비행 검증 이력과 미국 정부의 강력한 온쇼어링 정책에 힘입어서 4천만 달러 규모의 엄청난 계약도 따냈고 52%가 넘는 독점적인 마진율을 누리고 있죠. 하지만 그 화려한 해자 이면에는 기술 방어에 쏟아붓는 수백만 달러의 법률 비용, 덩어리진 계약으로 인한 불안정한 현금 흐름, 그리고 신제품 매출이 찍히기까지 버텨야 하는 2년이라는 기나긴 품질 검증의 터널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기술적 완성도와 상업적 성공 사이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강력한 틈새 시장의 지배자임은 분명하지만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일관된 수익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허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고민하고 계실 구독자 여러분께 아주 역설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이 회사의 가장 큰 무기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기억하고 쓰기 수명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는 점이잖아요. 네, 그게 최대 장점이죠. 그렇다면 한번 위성이나 국방 시스템에 이 MRAM 칩을 장착하고 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교체 주기가 없다는 것. 이것은 기존 D램이나 플래시 메모리 회사들이 누리던 그 꾸준한 업그레이드 매출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인 기술의 완성이 역설적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반복 매출 구조를 파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진 않을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포인트네요. 완벽하게 영원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과연 어떻게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 모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에버스핀 테크놀로지스, MRA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 같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멤버십에서는 이런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을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치열한 기술과 재무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직접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